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 오늘 3월 26일 목요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여기 부산에는 이제 비가 오네요. 어제는 되게 맑은 날씨였고 지금 한참 부산에는 이제 벚꽃이 만개해 있거든요. 어, 어제와 오늘의 그 날씨가 아주 다릅니다. 하루하루가 이렇게 좀 변화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이렇게 보기에 현상은 참 우리가 뭐 인지 가능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참 그 항상 그 변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 시시때때로 이렇게 변하는 것이 그 현상에 어떻게 보면은 그 타고난 면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인지할 때는 어떤 거는 천천히 변하고 어떤 거는 뭐 머물러 있는 것 같고 어떤 거는 뭐 금방금방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모든 것이 머물러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이 우리 삶의 어떤 큰 특징이고 그런 것이죠. 그러면은 참 그런 생각을 하면은 참 삶이 무상해지잖아요.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이 없어지고, 의미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현상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는 흔히 보통 사람들은, 이 나라는 어떤 이런 개체에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두는데 이런 육체도 이렇게 뭐 어떤 생각도 변하는구나 라는 걸 알면은 그럼 너무너무 허무해서 그러면은 뭘 믿고 살아야 되지? 하면 삶의 의미가 없어서 허무감에 빠질 수 있고 실제로 이제 불교 역사를 보더라도 그런 식의 어떤 오해나 잘못된 인식을 하는 그 예들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자신은 본래 자신은 이런 어떤 현상적인 어떤 모습으로 드러난 이런 몸 육체가 아니죠. 물론 이제 이게 이 사실을 스스로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스스로 확인하기도 참 쉽지 않고 확인했더라도 여기에 대한 어떤 집착이나 머금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지만 그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거든요. 공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런 사실이 이제 점점 부정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고 우리 스스로도 그동안에 이제 집착해왔던 어떤 자신의 어떤 육체가 나라는 것 아니면 나라는 어떤 뭐 혼이 있다라는 것 이런 것에서 이제 점점 이제 자유로워지는 어떤 그 변화를 스스로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예, 일단은 오늘 일단은 잠시 우리가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나 자극에 대해서 참 무심한 마음으로 잠시 좀 그, 앉아보고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그 화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깨달음의 어떤 활짝 밝아지는데 가장 어떤 걸림돌이 되는 게 뭔가를 한번 중심으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몸에 대한 어떤 동일시, 몸을 나라고 여기는 어떤 착각,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 물론 이제 불교라는 것이 전반적인 어떤 관점에서는 어떤 일반적인 그러니까 불교를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면은 무주, 무념, 무상, 그다음 무자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념, 무주, 무상. 사실 이것이 다 무자성에 다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건데, 무주라는 거는 이제 머물러 있는 게 없다. 무주, 머문 없음. 그다음에 무념, 그러니까 생각에 생각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무주, 무념, 무상, 그 모든 상도 상이라는 어떤 정체성, 어떤 이렇게 고정돼 있는 실체가 없다. 이게 바로 무자성이거든요. 스스로의 성품. 그러니까 자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어떠한 조건에도 영향받지 않는 고유한 어떤 성품, 어떤 독자성이죠. 독자성.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독자성이라는 것은 시간이나 공간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그대로인 것이 독자성이고 자성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물론 이제 어떤 종교라는 어떤 틀로만 이게 규정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삶을 얘기할 때는 그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이 수많은 어떤 사람들의 현실에 대한 어떤 자각의 이제 결론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무유정법이니 무자성이니, 무유정법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는 그것이 없는 것, 그것이 이 우리 세계에 있는 그들의 사실이라는 것이고, 무자성도 마찬가지죠. 정해져 있는 게 없다. 고정돼 있는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게 없다. 무주, 무념. 그러니까 어떤 생각에 그것이라고 할 만한 게 없고, 뭐는 이미지나 어떤 상이나 어떤 모습이나 이런 것들도 머물러 있는 게, 독자적인 자성이 없다라는 게 이제 불교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가르침에. 이거는 놀랍게도 모든 거에 해당이 되거든요. 모든 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무자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정신적인 세계, 물질적인 세계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사실 물질이라는 것도, 물질이라는 어떤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엄밀하게 들어가 보면 물질도 어떤 감각의 어떤 어우러짐이거든요. 감각. 우리가 이게 이렇게 만지면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뭔가 잡히는 그거잖아요. 어떤 고체 같은 느낌? 이게 사실은 물질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있으려면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감지를 해야 돼요. 감지. 그러니까 그게 시각적인 감지가 됐든, 어떤 촉각적인 감지가 됐든, 청각적인 감지가 됐든, 그러니까 이 감각이 결여된 물질이라는 거는 감각을 이제 소거해 버리면 물질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우리 경험상에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우리는 자신의 어떤 경험을 도외시하고 일반화하고 자기를 벗어나서 이 세상을 논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은 우리의 경험을 벗어나서 드러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경험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사실을 드러나서 어떤 것이 있을 수가 없고 나타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저게 지금 내가 지금 경험하지도 않는 일이고 만지지도 않고 냄새 맡지도 않고 그런데 지금 저 눈앞에 저 어떤 탁자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사실 객관적으로 있는 사실이 아니죠. 우리가 엄밀하게 못 봐서 그렇죠. 왜냐하면은 시각적으로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이 안 닿아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소리가 우리가 사실 소리라는 것도 잡히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소리라는 것이 있다라고 여기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그게 우리의 어떤 청각적인 그 감지의 결과물인 것이고 그 청각적인 요소에다가 우리의 사유가 더해져서 그게 새소리다, 종소리다, 뭐 탁자, 뭐 사람 소리다 이렇게 그게 이제 구분이 가는 거죠. 그래서 아 사람 소리가 있다, 새소리가 있다, 뭐 종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객관적인 어떤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감각작용이나 인식작용의 인식과 사유작용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사실 모든 것이 다 이런 식으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린 이 자체를 논외로 하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안 본 거죠. 바깥에 뭐가 있다라는 그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잠들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은 지금 그러니까 경험되는 모든 것은 지금 내 경험의 결과로서 저기에 객관적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는 것처럼 나한테 인식되는 것이고 그게 이렇게 나한테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돌아볼 생각도 안 하고 자꾸 뭐가 있다.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를 돌아보지 않고 자꾸 뭐가 있다라는 그 생각에 빠져 있고 남이 있다, 내가 있다, 남이 있다 이런 식의 이걸 분별심이라고 하죠. 착각하는 마음에 빠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보면은 그게 심지어 뭐 어떤 존재가 됐든 아니면은 어떤 사건이 됐든 아니면은 시간이 됐든 공간이 됐든 모든 것은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경험작용의 결과물일 뿐이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경험의 결과물이라면 사실 그게 존재한다고도 얘기할 수 없고 더 깊이 들어가서 이 경험이라는 것도 어떤 하나의 경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이렇게 작용이 돼서 그것이 하나의 어떤 객관적인 사실처럼 우리한테는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저 눈앞에 컵이 있다 아니면 탁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여기서 일어나는 현재에 일어나는 어떤 경험인데 그것을 자세히 보면은 시각적인 경험이 있고 청각적인 뭐 이게 두드리면 소리가 나잖아요.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감촉의 경험이 있고 이거에다가 우리가 사유가 덧붙여지는 거, 이름 붙여진 컵이라는 거, 아니면은 뭐 보라색 컵이라는 거, 아니면은 뭐 세라믹이라는 거, 아니면 플라스틱 컵이라는 거, 이런 식의 사유작용이 덧붙여져 있어요. 이 경험의 완성태가 바로 저 눈앞에 컵이 있다. 아, 저것이 나의 컵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물건처럼 여겨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일어나는 경험일 뿐이에요. 그것도 그 경험도 과거에서 일어난 경험도 아니고 미래에서 오는 경험도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각적인 요소나 어떤 이런 사유의 요소가 이게 덧붙여져 가지고 그것을 하나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러니까 무덕이라고 하거든요. 불교에서 오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의 경험의 요소가 5가지다 이거지. 지금 일어나는 경험의 요소가. 그게 뭐 어떤 사물 형태, 어떤 시각적인 형태, 감각적인 형태와 어떤 느낌의 형태, 상은 사유, 인식작용, 행은 어떤 욕구, 뭐 갖고 싶다, 내고 뭐 이런 거, 욕구의 형태, 뭐 식이라는 거는 그 여러 가지 어떤 색수상 행식. 그러니까 색수상은 사유이고 식은 여러 가지 그 감각 의식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어우러져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의 어떤 결과, 아, 저 눈앞에 컵이 있구나. 이거는 내 것이구나. 뭐 이런 식의 어떤 물건이 되고 존재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지금 순간순간 그것이 어떤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라지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무자성이라는 것이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것이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고 머물러 있는 게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냥 인연 화합이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있는 그대로의 어떤 실상인데 이것이 모든 영역에 다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 말을 이해하고 듣더라도 세세한 면에 이렇게 적용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도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사실이 모든 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낱낱이 나라는 존재 아니면은 뭐 남이라는 존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아주 중대한 어떤 이슈들, 그다음에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어떤 사건들,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것,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렇지 하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삶에서 그대로 녹아들어서 그것이 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되는 게 이제 이 공부고, 사실 그게 맞죠. 이게 사실이면은 사실대로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제가 너무 고지식한 건가? 근데 이게 사실인데 이 사실을 사실대로 못 보고 사실을 사실대로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사실을 사실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가운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우리가 육체, 이 육체가 나라는 그 고정성, 이 육체가 나라는 그 자성을 부여하는 것, 이 육체가 나라는 주함, 그것이 아주 우리 공부 과정에, 그러니까 어디에도 머물 것 없는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도 못 보고 있는 그대로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가 몸이었다면, 오늘 이제 여러분과 이제 공부할 거는 뭐 시간의 문제예요. 시간. 우린 시간이 그냥 단지 그냥 우리 설명을 통해서 아, 과거라는 것도 지금 이 순간의 생각이고 미래라는 것도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생각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지금 뭐 어렵지 않게, 물론 처음에는 거부감이 느껴지겠지만, 과거가, 우리 보통 사람들은 과거가 엄청나게 그 객관적인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무게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어떤 그 무게를 차지하는 게 어떤 과거에 대한 어떤 상처, 그 나쁜 어떤 기억들,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을 짓누르고 그 구속하고 그런 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이 시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생각이 나는데, 아마 이 본문을 듣고 계실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뭔가 이게 정서가 왜곡되고 짓눌려 있고 그런 경우에는 과거의 기억의 축적, 그거를 떨쳐버리지 못한 것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지나온 삶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시점이 됐다고 그러셨어요. 아마 이제 법문을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이게 내 스스로는 이제 실체가 아닌 것을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이게 받아들여지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얘기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지나온 삶을 이제 낱낱이 얘기를 하세요. 물론 행복한 얘기는 안 합니다. 그 상처받았고 학대받았고 뭐 심지어는 뭐 그 우리가 인간으로서 경험하기 너무 힘든 일까지, 어떤 극단적인 일까지 경험한, 그러니까 어느 누구한테도 사랑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한테도 그렇고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남편한테도 그렇고 사람 대접을 못 받았어. 항상 자기는 누구의 어떤 마음속에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고 오히려 학대받고 상처받고 이용당하고 막 이런 거. 그게 너무너무, 그래서 뭐 죽으려고도 몇 번 하셨다고 하고, 근데 이제 죽을 운명은 아니었는지 이제 지금까지 이래 살아오셨다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진짜. 물론 이제 그 어떤 이 일이 이게 어떤 이거 극단적인 예로서 이렇게 제시된 건데,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런 상처에 짓눌려 살거든요. 왜냐하면 그분한테는 분명히 과거가 있었고 과거를 살아온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있으면 시간 속에 그 긴 시간 동안
그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온 존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면 시간 속에 있는 사건이 있는 것이고 시간 속에 일관적으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온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나한테는 너무도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내 지금의 삶을 막 짓누르는 거예요. 특히나 행복하지 않은 기억은 그 뭐 지금의 삶을 더 이렇게 더 억누르고 좀먹고 미래까지도 뭐 어둡게 보게 하죠. 근데 그거 있는 거 아니다. 잘 보시라. 스스로 잘 보셔야 된다. 그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딱 이 자리에 오셨지 않느냐. 근데 과거에 대한 기억을 하고 상상을 하고 아픔을 얘기하면서 막 몸을 바들바들 떨기도 하고 눈물을 막 흘리기도 하고 마치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조금 10분 전까지만 해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앉아 있었는데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거에 과몰입하고 거기에 빠져드니까 사람이 조금 전과 너무도 다른 사람이 되는, 공포에 떨고 주눅 들고 눈물이 나고. 근데 너무도 이상하지 않느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무 일이 없었는데 그 한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지금 온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고 공포에 떨고 있지 않느냐. 그거는 객관적으로 있는 사실이 아니라 지금 그 생각을 할 때만이 그게 있는 것처럼 나한테 드러나는 것이다. 너무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믿기지 않은 사실이죠. 과거라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경험의 결과일 뿐이다는 거. 그 경험이 뭐 어떤 기억, 기억이지. 과거라는 거는 기억 아닙니까? 한 생각이라는, 과거 가져와 보십시오. 과거가 실제 기억이 동원되지 않은 한,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은 한 과거라는 건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과거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일어난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식작용, 사유작용이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도 없어. 감각적인 대상도 아니에요. 감각적인 거라도 있으면 뭔가 더 그럴듯하게 있는 것 같지. 이게 만져지니까, 냄새 맡아지니까, 보이니까. 근데 보이는 것도 아니야. 냄새 맡아지는 것도 아니야. 만져지는 것도 아니야. 단지 한 생각이 떠올랐을 뿐이에요. 기억이 떠올랐을 뿐이. 근데 그것이 사람을 살고 죽게 한다고. 그 기억 때문에 죽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아니,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평생을 그 기억 때문에.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과해석, 과몰입, 그 시간을 살아온 자기의 존재, 뭔가 뭔가 더럽혀졌다, 아니면은 뭐 보잘것없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막 믹스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살기 싫은 거야. 이 세상이 진짜 그 먹장 구름 낀 어떤 하늘처럼 깜깜한 거죠. 근데 그거 아닙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조금 전까지 그 생각을 안 할 때는 그런 일들이 있었느냐. 근데 지금 그 과거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거에 빠져드니까 온몸이 경직되고 그다음에 삶이 이렇게 버거워지고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지 않느냐. 지금 순간순간 이렇게 일어나는 고구마 줄기 잡아당기면 고구마가 일어나듯이 다 생각이 일어나면서 그 과거가 막 현시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냐. 눈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 나이 드신 할머니들 그렇잖아요. 옛날 얘기하면 바로 눈앞에서 그 일을 경험하는 것처럼 눈빛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진짜 있는 것처럼. 아까와는 다른 눈빛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게 바로 잠들어 있고 어둡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있는 게 아니다. 실제가 아니다. 그거를 진짜 뭐 무슨 어디에서 때 되면 간식거리 꺼내서 먹듯이, 때 되면 커피 마시듯이 시간만 나면 꺼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뭐 사실 내가 그걸 꺼내는 것도 아니죠. 어떤 인연이 다가오면 생각이 일어날 뿐인데 그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자꾸 우리는 그거에 지배를 당하잖아요. 우리 삶이. 그게 보통 사람의 어떤 현실 아닙니까? 근데 그거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마찬가지죠. 미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미래라는 것도 지금 일어나는 경험의 어떤 결과물, 그러니까 생각의 결과물, 상상의 결과물일 뿐이지 그게 존재하지 않는다. 미래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미래를 상상하지 않을 때 미래가 어디 있느냐. 그건 있는 게 아니고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하더라도 우리의 상상과 내가 사실 미래 경험하는 것도 아니죠. 항상 지금을 경험할 뿐인데 설사 지금을 경험하더라도 내가 상상했던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믿지를 못해요. 근데 그거를 잘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상상했던 일이 100% 완전하게 경험된 적이 있느냐. 사실은 미래에 우리는 어떤 식의 일이 경험될 것이다. 이런 상황이 있을 것이고 이 속에 누가 있을 것이고 누가 무슨 말을 할 것이고 뭐 이런 식의 상상들. 근데 막상 우리가 그런 일이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거는 전혀 우리 상상과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게 또 어떻게 평가될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의 내 생각으로는 그게 두려운 일이 되는데 겪어보면 오히려 그것이 새 삶을 사는 어떤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판단은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금 일어난 그 패턴의 생각이 미래일 것이라는 그 고정관념 틀에 딱 박혀가지고 옴쭉달싹 못하잖아요. 과거도 나를 치고 미래도 지금 삶을 지배하고. 근데 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도 지금 일어난 경험의 사유의 결과물이고 미래도 지금 일어난 어떤 생각의 사유의 결과물이 상상의 결과물이고 그런 건 없어요. 우리는 절대 그런 거 경험할 수가 없어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라는 것도 우리가 어디에다가 현재라고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다라고 우리가 딱 의식을 하고 가리키면 그건 벌써 그 순간에 그 찰나간에 달라진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다가 점을 찍으려고 했는데 이건 계속 변하거든요. 그러면 딱 찍으려 할 때 다른 거를 찍고 있는 거라. 우리가 이게 왜냐하면 이건 계속 변하거든요. 근데 마음은 내가 본 게 이거지 하면서 딱 찍으려 하는데 다른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머물러 있느냐? 아니요. 이것도 찍은 것도 그새 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그것이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머물러 있는 거는 잘 보십시오. 머물러 있는 걸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가 머물러 있나? 퍼펙트하게 항상 변함없는 게 뭐냐? 그거를 대충 보지 마시고 철저하게 보십시오. 철저하게 봐야 돼. 철저하게. 이 세상이 무자성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아무리 찾아봐도 머물러 있는 게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에 구속받을 이유가 없거든. 이것인가 싶으면 다른 게 돼 있고 이것인가 싶으면 다른 게 돼 있는데 어느 거에 우리가 마음을 두겠습니까? 어느 거에 우리가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아무리 이전에는 내가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머물러 있는 게 수도 없이 많죠. 벽이라는 것도 머물러 있는 거, 하늘도 머물러 있는 것 같고, 근데 부모님도 머물러 계신 것 같고, 철저하게 이렇게 안 보기 때문에. 근데 공부를 하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구나라는 것이 문득 이해가 아니라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 그 이해의 차원이 아니거든요.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나는 다 이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 이게 의심해 보는 거죠. 그 생각을 내가 모든 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그 생각이 언뜻 이전에는 철저하게 못 봐서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머물러 있는 게 없구나. 그게 전체적으로 오지는 않죠. 처음부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법문을 듣다 보니까 그 법문의 어떤 그 말씀이 이제 환기가 되면서 내 삶에 이렇게 돌이켜보게 되는 거 마치 거울처럼. 그래.
마음도 순식간에 변하고 몸도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고 그래 눈앞에 있는 어떤 건물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집을 새 집에 이사 가더라도 그게 1년 다르고 2년 다르고 3년 다르고 한 10년 다르면 완전 오래된 구형 아파트가 되어 있고 20년 되면 제대로 이렇게 작동되는 게 없죠. 근데 불과 20년밖에 안 지났는데 너무도 다른 모습이 돼 있고 오늘과 내일 사이에는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지만 1년 다르고 이게 보면은 다르죠.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게 없어요.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벽이라는 것도 어느 것도 머물러 있는 게 없어. 다 변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내가 거기에 고정돼 있다라고 여겼던 그 믿음이 이제 회수가 되기 시작해. 아, 그게 아니구나. 그게 항상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마음도 가벼워지죠. 그것이 항상 있다라는 그 생각이 구속력이 점점 사라지면서 자유로워지게 되고, 뭐 처음부터 그렇진 않지만. 근데 그러다 보면은 점점 이제 밝아지는데 결국은 끝에 가서는 뭐가 밝아지느냐면 철저하게 모든 것이 그게 뭐 건물이 됐든 아니면은 어떤 사건이 됐든 어떤 존재가 됐든 머물러 있는 게 없다. 또 더 중요한 거 우리는 인간의 어떤 집단 무의식처럼 시간이 존재한다라는 거 객관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한다는 것도 그것도 더 면밀하게 보고 면밀하게 보니까 순간순간 일어난 생각이 과거가 있는 그 있잖아요. 패턴화된 생각이 일어날 때만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사실도 아니고 순간순간 그 학습된 패턴화된 그 쉐마라고 하나요? 우리 교육학에서 이게 이 지식은 이런 구조 안에 딱 갇힌 것들이 그것들이 톡톡 튀어나올 때만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학습된 그런 그 고정관념이죠. 아무 생각 없을 땐 과거가 어디 있고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어? 사실 꿈속에서조차도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적인 고정관념이 막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시공간도 막 뒤죽박죽이 돼버리고. 근데 우리가 눈을 뜨면 이 육체가 나라는 게 확고부동해지기 때문에 고정관념이 그러면은 뭐 시간과 공간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육체가 나라는 고정관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고정관념이 강하면 강할 시공간이라는 패턴도 더 강할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않구나. 이게 생각할 때만 있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분별할 때만 그러니까 분별의식이 작동할 때만 우리가 일어난 생각을 그것을 철저하게 못 보고 사로잡혔기 때문에 지금 뭐가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그 있는 것들이 시간 속에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내가 느끼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이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삶의 고뇌에 대해서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잊어버리세요. 과거에 그 붙잡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상처받을 내가 없어. 시간이 없는데 어찌 시간을 살아온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나는 어떤 것도 그럼 본래 나라면 뭐냐? 지금 순간순간 수많은 경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전체성이란 말이야. 이게 나란 말이야. 이게 어떻게 누가 여기를 때리겠어? 누가 여기 상처를 주겠어요? 누가 여기 오염시키겠어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허공에 그 선살 똥오줌을 이렇게 붓는다고 해서 한 양동이를 탁 붓는다고 해서 이 허공이 오염되겠느냐.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지금 이 허공과 같아가지고 어떤 모든 모양을 벗어난 그야말로 깨끗한 청정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언어로 그러니까 깨끗하고 청정하다는 건 어떠한 모양도 이건 영향을 미칠 수가 그냥 여기에서 과거라는 생각도 미래라는 생각도 그 시간을 살아온 나라는 것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끊임없이 생동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일어난 한 생각에 딱 집착해가지고 그 속에 있는 생각의 내용물에 갇혀가지고 이게 나야라고 해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본래 그래서가 아니라 지금 있는 그들의 사실을 제대로 보질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그 환상에 사로잡힌 결과물이다. 이거 환상을 실제로 여긴 결과물이 바로 괴로움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분 그 과거에 짊어졌던 짐이 확 오래지 않아 쑥 내려갔어. 너무너무 가벼워진 거예요. 그게 원래 우리의 그 천진함이거든요. 이 천연덕스러움. 천연의 그거거든요. 천연의 우리의 본래 모습이거든요. 천연의. 타고난 면모가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허공에다가 칼을 긋는다고 해서 허공이 베이지가 않고, 뭐 오물을 퍼붓는다고 해서 허공이 오염되지 않듯이, 그 과정 속에서 온갖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경험한 자도 없고 경험한 내용도 없고, 그 다음에 그 경험 자체라는 것이 뭐가 있는 게 아니다. 그냥 묘해가지고, 이 세상이 원래 묘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다. 지금 바로 이 소리가 일어나고 있는 여기에 이 소리가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겠으며, 이 손이 움직이고 있는 여기에 어떻게 이 손이 때릴 수가 있겠으며 잡을 수가 있겠으며 머무르는 게 뭐가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앉아있는 지금 이 공간에 어디에다가 내가 앉아있는 주체도 순간순간 변하고, 내가 앉아있는 어떤 의자나 이것도 순간순간 변했는데 누가 무엇에 의지해서 앉아있겠느냐. 근데 이 순간순간 일어나는 어떤 그 인연을 우리 인지나 감각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거를 해석을 하는 거야. 그냥 어떻게, 내가 지금 경험되는 내가 의자에 앉아있어. 내가 지금 보이는 내가 여기 앉아있어.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 그 애니메이션과 같은 거예요.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되냐면 그거를 이제 스톱 모션이라 하죠. 만화 딱 정지된 어떤 장면이 미세하게 변하는 거를 이렇게 1분에 14,400장이 필요하다 한가요? 1분을 그게 애니메이션을 만들려면? 낱낱이 찰나찰나 일어나는 현상을 어떻게 14,400장을 1분 동안 돌리면 그게 살아나는 거야. 애니메이션이 그거잖아요. 생명화 시키는 거. 생명의 죽은 것을 살리는 거야. 생명의 숨결이야. 애니메이션이. 마치 그와 같아요. 그냥 순간순간. 그래서 만약에 진짜 성능 좋은 카메라나 이걸 보면은요, 이게 마치 이게 찰나찰나 일어나는 것들의 낱낱이 조각들의 어떤 그 어우러짐인데, 연속성 가운데 하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순간순간 변하니까 우리는 그걸 따라가지 못해서 그거의 스토리를 만들어버려. 백설공주가 잠에서 깨어나서 7난장이를 만나고 있구나 라는 스토리를 싹 가미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여. 원래 만화일 뿐인데 백설공주가 일어나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더빙된 음성이 돌아가면 사람 같아. 살아서 말을 하는 거. 영화도 그런 원리 아닙니까? 우리의 현실이 초정밀의 영화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된. 영화는 냄새나 이런 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냄새도 가미되고 감촉도 가미되기 때문에 너무 리얼한 거예요, 이게 삶이. 사실은 그 리얼하지도 않아. 허점이 보이죠. 요것을 한번 벗어나 보면, 왜냐면은 그 낱낱이 살펴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라는 것은 시각과 청각, 시각과 청각의 결합인가요? 영화라는 것은 시청각자로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아니, 비설, 신, 의에다가 유식학에서 그렇죠. 이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데, 눈, 그러니까 시각적인 요소, 청각적인 요소, 후각적인 요소, 미각적인 요소, 촉각적인 요소, 그 다음에 사유작용까지 포함되는데, 이게 더
이게 우리의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다가 자아의식, 주관의식, 이 이제 7번째 요소인 것이고, 근데 8번째 요소는 무슨 어떤 그런 거죠. 뭐 인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뭐라 해야 되나? 뭐 종자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공통적으로 인간의 어떤 많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어떤 무의식적인 분별 요소들. 그래서 아리아식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유식학에서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화도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눈물 흘리잖아요. 거기에 스토리, 영화는 그거죠. 시청각의 의식이 들어갔겠죠. 우리가 그걸 스토리를 따라서 자꾸 해석하고 해석을 통해서 감정이 이제 느껴지고 하니까 이제 시청각에다가 의식작용이 들어갔겠죠. 근데 얼마나 정교합니까? 시청각에다가 아니, 후각, 미각, 촉각, 생각까지 들어가고 거기다가 더 뭐 주관의식이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인간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집단 무의식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현실을 낱낱이 보면은 더 어떻게 좀 더 정밀화된 영화, 그리고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그 요소들이 더 추가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더 우리는 실제라고 여길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우리가 감지하지 못한 감각도 있지 않을까요? 인간이 감지하지 못한 감각? 뭐 초능력 같은 뭐 다른 그 동물들만이 갖고 있는 그런 능력도 있잖아요. 그게 가미되면 이 세계는 너무도 다른 공상과학 영화보다도 더 신비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어떤 갖고 있는 그 범주에서 본 세계가 우주의 전부라고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도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세계가 다르고 개가 보는 세계가 다르고 아니 외계인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보는 세계가 다르겠죠. 우리는 외계인하고 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인간 중심적인 사유일 뿐이야. 우리 외계인도 사람처럼 그리잖아. 그거는 자기의 어떤 투사인 것이죠. 외계인이 뭐 기어다니는 그 군뱅이보다도 더 흉측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보다 뛰어난 여러 가지 능력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인간의 어떤 전형, 신도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어. 신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렇죠? 외계인도 인간의 형상을 갖고 있어. 자기의 경험의 산물 안에서 세상을 투사하는 거잖아요. 그게 세밀하게 보면은 참 너무 인간이 자기중심적이다. 물론 인간이 아닌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틀에 매일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강아지로 살아보지는 않았잖아요. 이 현세에서. 사람으로서 살아온 그 어떤 지식과 정보의 축적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는 거지. 근데 이거는 뭐냐? 불교나 이 공부는 뭐냐? 깨어남은 사실 인간도 상이라는 거잖아요. 인간이라는 것도 어떤 분별의 결과물을, 나라는 것도 상이고, 그래서 진짜 본성은 사람도 아니고 뭣도 아니다.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아니면은 그 개라든가 동물에도 공통적으로 뭐냐면 이것만은 모든 거에 해당되겠죠. 왜냐하면 외계인은 외계인의 눈으로 세상을 볼 것이고 개는 개의 눈으로 세상을 볼 것이고 자기의 어떤 능력이나 그런 범위 안에서, 인간은 인간의 범위 안에서 세상을 볼 것인데 그 모습은 다 달라요. 사람도 사람마다 다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갖고 있는 능력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정보가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근데 똑같은 건 뭐냐? 개도 지금 이렇게 분별된 상으로 이게 세상이다 라고 할 것이, 우주인은 지금 이렇게 분별되는 상으로 이게 우주이다 할 것이, 사람은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인연으로서 이게 우주이다 하고 있다는 사실, 그 모든 세계가 지금 이렇게 이 허공과 같은 이 본성에서 이렇게 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개에게나 사람에게나 우주에게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존재가 동일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나 자신의 진정한 본 모습은 인간도 아니고 이런 뭐 여성이니 아니면 남성이니 이런 외모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분별을 전체적으로 다 드러내고 있는 이 깨어있음, 이것이 진정한 나인 것이고 이것이 모든 사람의 동일한 어떤 그 성품이라는 거죠. 여기에서만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만. 시간도 여기서 일어나고 공간도 여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거를 제가 한번 우리 불교 역사에서 시간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한번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 경에서 나온 얘기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구사론이라는, 그러니까 구사론이라는 건 이제 아비달마 시대, 그러니까 부파불교 시대의 그 논사들, 어떻게 보면 학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죠. 논사들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구사론에 나와 있는데, 이 구사론이라는 것은 그 4세기경에 인도의 그 세친 스님이 그 아함경, 그러니까 초기 경전을 핵심을 정리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작 이 세친 스님은 유식을 이제 공부하신 분이어서 이 초기 불교의 내용을 이렇게 크게 긍정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근데 불교 안에서 보는 시간관이라는 것은 그때나 아니면 뭐 무파불교 시대나 대승불교 시대나 아니 요즘의 어떤 불교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무자성이라 이거예요. 시간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세 개의 구성 요소가 75개의 요소로 되어 있는데 마치 이런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75개의 요소가 인연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현상의 각각의 모습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펼쳐진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는 이제 오온화합이 이 우리의 현상 세계라, 아니 내 몸을 비롯한 세계의 어떤 그 모습이 5가지 요소가 어우러져 가지고 이 세계가 드러난다 하는데, 이 시기에는 아무래도 학자들이라 보니까 더 쪼갰나 봐요. 이런 5가지의 요소가 어우러진 것이 더 정밀한 요소들이 이렇게 드러났겠죠. 그것이 바로 이 세계이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느냐? 인연 화합이라는 거예요. 뭐 시간도 그거의 결과물일 뿐이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TV 요즘 모니터 같은 경우는 이 휴대폰만 하더라도 이 화소가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75개의 화소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화면을, 이게 휴대폰 화면을 요즘 몇만 화소, 막 몇십만 화소 하는데 75개가 있는데 그것이 깜빡깜빡 하면서 그때그때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면서 우리 휴대폰에서 뭐 사람들이 말을 하고 달려가고 아니면은 뭐 웃고, 아니면 나무가 푸른 모습이 나오고 바람이 부는 모습이 나오고 동물들이 막 뛰어가고 움직이고 하는 게 다 화면에 나오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75개의 화소가 그 자리에서 그냥 깜빡깜빡 하고 있더라. 75개의 색수상행식이 거기에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이 우주다. 눈앞에 펼쳐진 세계다. 그러므로 시간이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겠냐 이게. 그게 이제 부파불교 시대의 그 논사들이 말한 시간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거는 사람에 따라 어떻게 보면 상황에 따라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고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다. 사실 이것이 불교의 그 시간관입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부파불교 시대가 지나서 이제 그 용수보살이 중론을 이렇게 주창하는 그 시기, 그러니까 대승불교가 출현을 했죠. 그러니까 부파불교는 너무 이론에 치우쳐 있고 비현실적이고, 사실은 그 현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그 특별한 사람들만, 아주 그 머리가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은 고유의 것으로 이렇게 불교가 어떻게 보면 쇠퇴해진 거죠. 축소되고. 그래서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제가 불자 운동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삶에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서 이제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에서 도를 구하고 법을 봐야 되는데 특별한 조건이나 어떤 학문적인 역량이나 지식 아니면 글을 읽고 못 읽고를 기준으로 해서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따로 있고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다.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과 어긋난다. 그래서 부처님도 당시에 학문적으로 연구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을 관하고 그냥 길에서 공부를 하셨거든요.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정해진 데 머물러 있지 않고 평생을 45년 동안 설법하셨나요? 길에서 살다가 가신 분이잖아요. 그런 근본 불교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게 이제 대승불교인데 거기서 처음 나온 게 뭐냐면 공사상이에요. 공사상은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 사실 공사상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보는지 짐작은 가지 않나요? 대승불교의 그 기본은 이제 공사상인데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무자성이다 이거예요. 모든 존재나 현상은 불변 영속의 본질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가장 여기서 대표적인 게 그 연기법이 제시됐는데 그건 거죠. A가 있으면 A는 있으려면 A 아닌 것이 있어야지 A가 된다. 그렇죠? 논리적으로 용수보살은 많이 접근했잖아요. A가 있으려면 A 아닌 게 있어야지. 비교할 대상이 있어야지 A가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A 아닌 게 있으려면 A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분별되는 대상이 무엇이다라고 한다면 그게 우리의 의식 구조를 가만히 보니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따로 구분할 수 있는 바탕이 비교 대상이 있지 않은 한 A가 될 수 그러니까 내가 있으려면 나 아닌 게 있어야지 내가 된다 이거예요. 하늘이 있으려면 하늘 아닌 것 비교 대상이 있을 때만 하늘이 돼 있지 온통 하늘이면 그건 우리는 뭐를 하늘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거거든요. 그 분별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만한 것은 완전한 게 아니다. 의지해 있는 것이다. 마치 그 볏집단이 서로 의지해 있는 것처럼. 그럼 나라는 것도 불완전한 것이고 남이라는 것도 불완전한 것이고 우리가 뭐가 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거는 그건 온전한 게 아니다. 단지 어떤 조건에 의지해서 지금 그렇게 될 뿐이다. 그럼 그게 과연 있는 자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느냐. 만물이 다 그렇다는 게 우리가 경험하는 낱낱의 경험 뭐 책이면 책 아닌 게 있어야 되고 탁자면 탁자 아닌 게 있어야 되고 연필이면 연필 아닌 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컴퓨터는 컴퓨터 아닌 게 있어야지 구분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우리가 이름 붙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른 것과 구분되는 이것이 되게 하는 비교되는 대상이 있지 않은 한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연기, 즉 공, 실체성이 없다. 무자성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있다. 과거가 있다 그러면 과거 아닌 게 있어야 되는 거야. 미래가 있다면 미래 아닌 게 있어야 되는 거야. 따로 독립적으로 과거라는 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미래라는 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고 현재라는 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다 하면 그것은 곧 공이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것이다. 과거가 있다 하면 그것은 즉 공이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 왜? 있다. 과거가 있다. 그럼 과거 아닌 게 받쳐줘야 되는데 그럼 과거가 있다고 할 수 있느냐? 그건 조건적인 것이다. 그것도 뭐 인연이 어우러졌을 때 이렇게 조건이 맞았을 때만 되는 것이 그런 조건이 와해돼 버리면 그건 있는 게 아니다. 그게 시간관이죠. 대승 그 공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똑같죠. 무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공사상을 얘기하는 경전 중에 반야의 경전이 대표적인데 이런 그 팔천송 반야인가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과거의 법에 대하여 법은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것은 집착이며 미래의 법에 대해서 법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집착이며 현재의 법에 대해서 법은 지금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집착이다. 그러니까 이 집착이다라는 그런 용어로 이렇게 썼는데 분별된 상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이고 잘못된 그 신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법에 대해서 법은 지나갔다.
법이 있어야 지나갈 거 아닙니까? 과거라는 건 그런 일이 있어, 지나간 일이 있어 라는 그 객관성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바로 집착이다 이거예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런 지나간 일이 과거야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집착이고, 그러니까 헛된 망상이다라는 겁니다. 집착의 대상, 헛된 거에 대한 어떤 그 집착이다 이거죠. 분별, 망상, 집착심이다 이거예요. 분별, 집착심이다 이거. 분별이라는 것 자체가 실존이 아니고 실체가 없는 건데, 환상과 같은 거에 대한, 그러니까 과거라는 게 있는데 그거 지나간 거를 말하는 거야 라는 이 자체가 망상심이다 이거예요. 마찬가지 미래라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 다가올 것이야 라고 믿는 것이 바로 망상 집착심이라는 거예요. 현재의 법에도 법이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 생각을 딱 고정시켜보는 이 생각 자체, 법이 있다, 지금 법이 있다, 지금 여러 가지, 법이라는 건 여러 가지 분별된 상이죠. 지금 탁자가 있다라는 것이 탁자가 있지 않다라는 생각에 의지해서 그게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건 허망한 것이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법이 지금 탁자가 있다라고 여기는 것은 바로 분별 집착심이다. 분별된 허망한 상에 대한 집착심이다. 그런 일이 객관적으로 있다라고 할 만한 근거가 없다라는. 그래서 제법의 법성은 과거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고 현재에도 없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현재에도 없는 법성은 삼시를 넘어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법성은 과거라는 것도 물들지 않고 현재라는 거에도 물들지 않고 미래라는 거에도 물들지 않지만 과거가 있다, 과거가 없다, 미래가 있다, 미래가 없다, 현재가 있다, 현재가 없다. 계속 이것을 초월한 자리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한 자리에서 과거를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하고 현재를 얘기하는 거.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가 바르게 보고 충분히 쓸 수 있죠. 우리 이 꿈과 같은 현실은 또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지 그게 과거가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쓰되. 그러니까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쓰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필요가 없으면 그 머물 이유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때그때 인연 따라 쓰면 되는 것이지 그거에 머물 만한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공사상이라는 거죠. 용수보살이 중론에서도 일체법이 공을 엄밀하게 논했죠.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는 현상은 자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인식 대상으로서 나타나는 것일 뿐이다. 그 다음에 이제 유식 사상, 그러니까 유식이 왜 뒤에 나타났거든요. 공사상 이후에 이제 공사상을 이렇게 담아내는 경전이 반야부 경전, 그러니까 금강경이나 반야심경이나 이런 팔천송 반야, 팔천송 반야와 같은 이런 경전인데, 이제 그 뒤에 화엄경이라든가 그 중간에 있죠. 열애장, 열애의 씨앗이 이렇게 있다라는 말에 어떤 열애장 사상을 담은 승만경이나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식이 나왔는데, 왜 유식의 어떤 대표적인 유식을 대변하는 언어는 3개가 유식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의 일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한쪽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다요. 모든 게 공하다 하니까 허무주의에 빠지더라.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삼시를 벗어난 법성은 변함없는 건데, 사실은 이게 변함없다라는 용어 자체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것인데, 가만히 보면 초기 불교도 그렇고 대승의 어떤 공사상도 그렇고 현상에 어떤 포커스를 두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는 자꾸 탐진치의 소멸을 얘기하거든요. 탐진치의 대상이 뭡니까? 현상이에요. 우리가 본성을 탐하진 않거든. 눈에 보이는 거를 탐하거든요. 그것을 끊게 하는 그런 어떤 수행적인 측면이 강화됐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 공하다라는 거에 초점을 둔 거예요. 분별되는 상. 하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애를 끊어내는 우리가 가로막힌 것을 이렇게 끊어내는 쪽으로 이렇게 현상에 대한 무상함을 집중적으로 얘기했다면 유식은 그 무상함의 본체에 어떤 초점을 둔 어떤 가르침이 아닌가. 그래서 자꾸 공하다 하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공부가 안 된 사람은 이 세상 뭐 살 의미가 없어. 너무 공하기 때문에. 이렇게 치우치니까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유식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유식이라는 거는 중론이나 공사상 같은 경우는 약간 학문적인 접근, 학자적인 관점이 이렇게 강하다면, 아주 탐구의 어떤 관점이 강하다면, 그 유식은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그러니까 요가 수행자, 그러니까 참선을 통해서 경험적인 거를 이제 이렇게 바탕으로 설해진 것이 이제 유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관해서 보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 마음, 이 본 마음의 서공과 같은 마음에서 이런 요소들로 일어나서 세계라는 것이 이렇게 출현하는구나라는 걸 경험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게 유식인데, 유식의 이제 근본이 뭐냐? 핵심 가르침은 이제 3개가 유심이고 만법이 유식이다. 모든 것은 식일 뿐이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의식의 산물일 뿐이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아까도 앞에서도 서두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전오식 해가지고 안이 비설 신이 가만히 이 현상을 관찰해 보니까 시각적인 요소, 청각적인 요소, 후각적인 요소, 미각적인 요소, 촉각적인 요소가 있고 이 감각의 요소가 있고 여기에 사유, 의식, 분별, 이게 의식 작용 있잖아요. 의식 작용. 기억하고 상상하고 계산하고 말로 표현하는 이것도 언어로 표현하는 것도 이게 의식 작용이거든요. 이것이 그 육식이 어우러진 세계가 바로 이 현상계다. 눈앞에 드러나는. 그러니까 식의 작용. 각각의 어떤 특성을 갖춘 식들이 어우러져서 지금 이렇게 우리 눈앞에 뭐가 있는 것처럼 드러나고 있다. 이 세계는 주관적인 현상이죠. 주관적인 현상. 우리가 다 이게 자기 경험의 소산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더 이제 진화를 하면은 아까도 그 구사론을 이제 정리한 사람이 세친이라고 하는데 이 무착과 세친이라는 보살이 4세기경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더 이렇게 이 유식상을 이렇게 체계화해가지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전 육식만 있는 게 아니라 칠식이 있는데 자아의식이 있더라. 가만히 보니까. 주관, 나라는 어떤 자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제8식이 있는데 아레아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유식사상 6식보다 깊은 7식과 8식이 일체 유심조의 마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7식과 8식을 마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어떤 그 주체가 있다 이거죠. 7식은 나라는 생각. 이것이 우리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꿈속에서 아니면 무슨 최면 상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 나라는 의식은 이 영혼은 육체가 죽어도 남아있는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윤회에 대한 거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그래서 윤회를 믿는 사람 뭐냐면 칠식은 몸과 상관없이 이 세상을 이렇게 자기 영혼은 떠돌아다닌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그 팔식은 이제 종자식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이 마음의 세계, 있는 그대로의 세계, 이 세상이 어떻게 발현되는가에 어두웠을 때 여기서 발현된 기본적인 분별 의식들이 나를 낳고 뭐 남을 낳고 이 세계를 창조하는 어떤 근본 종자식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상에 어두우면
우리가 이것들이 만들어낸 세계가 실제한다고 여기고 그거에 구속을 받고 이것이 단지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적인 문제라는 거구나라는 걸 밝게 보면은 이것이 만들어낸 현상에 우리가 어둡지 않게 된다. 이게 이제 이 유식 공부의 어떤 핵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밝아지면 대원경지, 모든 것이 하나의 거울에 비친 하나의 거울에 비친 영상과 같고 하나의 호수에 비친 어떤 그 그림자와 같고, 그렇죠? 이런 것이 우리의 밝음의 세계인 것이고, 이거에 밝지 않으면 비춰진 상이, 거울에 비춰진 상이 존재한다고 믿는 그런 착시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게 시간이라는 것도. 시간이라는 것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은 꿈과 같은 어떤 의식작용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은 뭐냐? 어떤 식의 접근이든 간에 시간이라는 거는 실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렇게 이해를 해도 물론 많이 이렇게 가벼워지겠지만, 그래서 그걸 우리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를 자기 삶에서 확실하게 밝혀야 됩니다. 확실하게. 과연 시간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인가? 근데 이제 제대로 보면 볼수록 알게 되죠. 아, 시간이라는 것도 생각일 뿐이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되는 시간이라는 것도 그냥 좀 그 생각일 뿐이고, 그리고 가만히 보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의 시간은 뒤죽박죽이 되어 있어요. 왜? 가만히 보니까 시간은 생각의 결과물이단 말이에요. 생각하면 우리는 이 생각 저 생각 시시때때로 다르게 일어나잖아요. 과거에 생각에 빠져서 그 아팠던 일 기억하면 막 감정이 막 요동치다가 갑자기 누가 전화가 오면 현재에 여기에 막 빠져 있다. 그러면 그 눈물이 싹 가시고 없어. 감정이 사라지고 없어. 그 사람과 얘기하다 보면 앞으로 우리 어디 여행 갈까? 뭐 어디 놀러 갈까? 얘기하면 막 앞으로 그 여행 갈 생각에 막 빠져가지고 막 즐거움에 빠져 있다가 전화를 딱 끊고 그 강하게 매여 있던 과거를 생각하면 막 가슴 아파하다가 그다음 또 여기에서 또 아까 여행 가기로 했지 거기 막 상상하다가 미래로 갔다가 그러다가 누가 또 띵동 그러면 또 문 열어주면 또 현재에 왔다가 또 미래에 갔다가 과거에 갔다가 이게 우리 시간에 대한 경험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라는 것이 어디에서만 존재하느냐? 우리가 의식이 활동할 때만 시간이 드러나는 것이고 인연따라 과거도 드러나고 미래도 드러나고 현재도 드러나고 왔다 갔다 뒤죽박죽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 아닌가요? 우리는 그러면 진짜 경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경험하고 있죠. 생각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진짜 경험하는 자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진짜 경험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도 무의식 저변에 깔린 아까도 칠식이라 했죠. 그냥 당연하게 여겨버리는 분별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시간을 살아갈 자가 없는데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잘 보셔야 돼요. 단순하게 지금 현재 내가 무슨 시간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시작해보면 사실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시간에 대한 어떤 장애가 해결되거든요. 시간에 대한 장애가 해결되면 갑자기 과거가 뚝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뚝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현재에도 어디에도 머물지 않게 돼서 일어나는 현상이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삶에서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렇죠. 생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생각도 일어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생각도 일어날 수 있고 현재 일어난 거에 대한 분별도 막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잘 봐야 될 것은 그것의 어떤 내용에 빠져들기보다는 이 법성, 이 전체성, 모양 아닌 이거에 항상 관심을 두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히 과거도 떨어져 나갈 것이요.
과거 생각도 과거를 생각하는 떨어져 나간다는 과거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과거라는 어떤 사실이 있다는 착각 없이 과거를 생각할 것이요 미래라는 것이 있다라는 착각 없이 미래를 생각할 것이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아무 생각이나 걸림없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그때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 분명한 이 자리에서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고 현재를 이제 보는 거죠. 이 자리에서 과거도 이거고 미래도 이거고 현재도 이거다. 시간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면 진짜 한 짐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면 그 시기를 살아온 사람도 없고 삶도 없거든요. 그것이 지금까지 나를 탁 세 방향에서 나를 딱 구속했다면 그 장막 그 장벽이 탁 무너져 내리는 듯한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자기 어떤 그 시간 속의 존재로서 인식했던 개인이라는 나에 대한 집착도 많이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시간이라는 게 객관적인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 이제 받아들여지기까지도 사실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많이 여전히 사로잡히는 윤회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회가 이제 사람에 따라서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옛날 사람들 같으면 큰 문제가 됐지만 요즘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윤회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생활 속에 뼛속 깊이 들어와 있는가 한번 그거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